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보합에서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장에서의 핵심 종목과 핵심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손여루 팀장, 전덕화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시진핑 주석의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입니다. 저희가 살짝 오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이 공장에 방문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왜 방문을 한 것이며 이 방문한 것이 LG 디스플레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그 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이 뉴스들이 오늘 사실 많이 도배가 됐어요. 네. 엄청나게 막 이슈가 됐는데 보면은 사실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제 공장들도 다 둘러보고 LG 디스플레이도 간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시장에서 좀 과열되게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너무 한 가지에 좀 꽂힐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광저우 쪽과 계속해서 3대 7로 합작 공장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이 추후에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좀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광저우 쪽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뭐 한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협상을 진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이 OLED가 이제는 전기 차량 쪽으로도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페라리 쪽으로 OLED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방문한다. 이 초격차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냥 지금까지 OLED가 너무 죽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나 이런 뉴스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을 때는 실적이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또 막상 예상보다는 1분기는 하회한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좀 뷰가 오락가락하고 여기 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이야기도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어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 전부터 네. 어떤 좀 OLED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저번 주랑 저저번 주부터 이제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 신규 아이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네.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화성에 OLED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OLED 관련 종목들에는 투심이 살아있다. 투심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합작 공장을 방문하면서 사실 저도 뉴스를 꾸준히 읽어봤는데 시진핑 주석이 공장을 방문해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뉴스를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리포트, 그다음에 다른 OLED 관련 리포트를 보더라도 사실상 2023년 상반기의 실적 개선은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업황 매크로 변수 완화에 대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밑바탕에 애플발 좀 어떤 단일 공급 계약 수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OLED 관련 종목들이 어떤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심한 종목들은 분기 실적이 막 단기 순손실로 전환되고 그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LED 관련 종목들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한 10%, 20% 훼손은 됐을지언정 적자 전환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하반기 애플발 OLED 이슈 이런 것들이 뭉쳐 있을 때는 외인과 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주들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올 때마다 그 수급이 갈 곳의 방향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야기했고 이전엔 OLED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약간 반도체랑 비슷하긴 한데 반도체만큼 대장 역할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포탄이 이런 걸 담아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전망 자체를 보자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원래는 사실 OLED 하면은 해봤자 TV 가전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
뭐 디스플레이 요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 사실 뭐 다 터치를 하잖아요. 태블릿 PC도 다 터치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모바일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이번에 또 전기차라던가 또 현대차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걸 되게 또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던가 지금 뭐 태블릿 PC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전망 자체도 지금 2022년에 22.3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또 30억 달러까지도 계속해서 뭐 소재 시장도 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서 좀 시작하는 이 OLED 이 자동차에 또 페라리에 들어가는 그런 OLED가 또 시발점이 되면서 같이 또 따라 올라가 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붙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2차 전지에서 빠지면은 뭐 반도체로 갔다가 바닥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제약바이오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OLED도 그런 이제 시장에서 좀 바닥인가 아닌가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수급들이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때 포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예. 그래도 조금씩은 포트에 담아둘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망도 괜찮고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네. 수급들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살짝씩 담아보자라는 의견인데 네네. 관심주로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장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사실 지금 보면은 OLED 소부장하면은 사실 몇 종목이 안 나오기는 해요. 다들 가는 애들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LG 쪽의 OLED 비중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업이 확 살아난다고 했을 때 매출도 갑자기 확 살아나 줄 수 있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가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탑픽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또 LG와 함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어때요?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하되 단기로요? 모아가되 단기 관점으로. 오. 근데 이제 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애플의 수주가 나올 건데 애플의 수주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할지 마감할지 그 부분을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LG 디스플레이 참 좋아하는데 2023년 전망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건 제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4개월 넘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HS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분기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2023년도 적자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애플에서 나오는 공급 계약의 규모에 따라서 이 전망치는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탄력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연말까지 그냥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은 들어오니까 매매를 해야겠죠. 하지만 실적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트레이딩 관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관련된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소개를 드릴 종목 LG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이고요. LG 그룹사에 속된 디스플레이 패널 및 OLED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떤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20%밖에 훼손되지 않았고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평가 매력도가 있고 만약에 북미 A사, 애플로부터 OLED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아랫단에 LX 세미콘이 그 직수를 입을 가능성이 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3분의 1가량 갖고 있으니까 뭐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좋지만 LX 세미콘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을 또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이제는 빌보드에서 놉니다. K엔터주가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좀 하이브를 다뤘을 때는 그 BTS 지민 씨의 솔로 성적 때문에 들썩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다른 엔터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또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CPI 발표됐고 뭐 이제 경기 침체 또 FOMC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비교적으로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비교적으로 좀 경기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는 뭐 또 빌보드나 이런 데서 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또 성공의 유무가 됐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국내에서 뭐 멜론 차트 1위 하냐 안 하냐, 맞아요. 앨범 얼마나 파냐 못 파냐 이거였는데 사실 이제는 좀 이제 빌보드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만큼 또 글로벌에서 노는 그런 엔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또 조만간 되게 굉장히 많은 이런 그룹들이 보이 그룹들이나 걸 그룹들이 계속해서 데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브나 또 그리고 JYP, SM 마지막으로 YG까지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또 견조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터주가 좀 경기 방어주로서 좀 부각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소비 침체를 피할 수 있는 테마를 골라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편의점주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엔터가 있었어요. 왜냐 엔터 쪽에서는 이게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사고는 못 버티거든요. 손유라 팀장님도 약간 덕질해 보셨어요? 해봤을 상인데. 많이 좋아하셨을 것 네, 같아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네.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네. 괴로울수록 음악을 들으면서 이겨내자 이런 모멘텀이 있었고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이제 아무리 괴로도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역시 이제 국가가 앵커님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네요. 마약이죠. 네. 앵커님이랑 저는 이제 LP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기업들을 보면 뭐 1분기 호실적 발표할 것이다. 그다음에 2분기도 호실적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도 막 적자 전환까지 됐었는데 저는 이제 4대 엔터 기업들의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5년치 실적을 다 훑어보고 왔는데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연간 실적 봤을 때 SM만 살짝 휘청하고 나머지 JYP랑 YG는 견고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수록 음악을 들었다는 게 조금 신빙성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LP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엔터사에서 실적을 내는 게 공연도 있고요. 뭐 방송 출연도 있고 어떤 굿즈 판매도 있겠지만 앨범 판매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판매율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원자재 값이 줄어든 거죠. 우리가 뭐 플로피 디스켓에 구워서 팔던가 뭐 CD에 구워서 팔던가 이런 것들이 안 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에서 그냥 음원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콘서트는 시청자분들께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줄 아시겠는데 콘서트는 사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광고가 많이 남죠. 그다음에 예능 출연은 거의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음원 판매는 견조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광고는 꾸준히 찍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실적을 좀 견인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 걸그룹 대전이 예상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4대 엔터에서 신인 걸그룹이나 어떤 뭐 하이브의 뭐 보이그룹 지코가 제작한 보이그룹도 데뷔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에 좀 엔터 관련 종목들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주제 이야기하려고 저희끼리 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노란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엔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종목 이야기했었죠? 하이브하고 YG. 저는 하이브랑 큐브 엔터. 하이브랑 저는 YG. 큐브 엔터는 손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네, 하이브가 대신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YG 네. 맞아요. YG도 이제 지수 씨 솔로 잘 맞습니다. 나가고 여기에 베이비몬스터 기대감도 있는데 여전히 그럼 탑픽으로 YG 들고 가실 겁니까?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YG 앨범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지드래곤의 컴백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지금 당장으로서 모멘텀이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5월달에 지금 JYP 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월달에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걸그룹 연습생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방송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해외에서 진행하는 유니버셜 뮤직과 같이 합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다가올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JYP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또 미국 유니버셜 뮤직과 같이 함께 또 미국 여자 아이돌이 또 그룹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슈가 가까워 있는 JYP가 먼저 반응할 것 네, 같다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JYP로 좀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이고, 손여라 팀장님은 하이브랑 큐브엔터였는데 둘 다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주대 있게 큐브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브요. 여자아이들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B2B나 펜타곤 등 다양한 좀 전속 아티스트를 갖고 있고요. SM과 JYP 버금가는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은 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0%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주당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산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엔터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다음 달에 복귀하는데 앵커님께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하셨죠. 외국인 멤버 포함이 어떤 해외에서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하이브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하이브에서 신규 이제 출범하는 보이그룹에 조금 혼혈적으로 다양한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 인원이 좀 포함된 것을 봤을 때는 해당 국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자아이들도 중국인 멤버나 이제 뭐 필리핀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입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커질 수 있고요. 안정적인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이제 한국 가격이 4천만 원 부분 도착하면서 좀 NFT 관련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 좀 유심히 좀 모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큐벤터 같은 경우는 합작법인 애니큐브를 통해서 NFT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모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SM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저 시청자분 중에서는 SM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제 뭐 하이브다, 카카오 엔터다 그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재료들이 다 소멸된 상황에서 오늘 SM이 모처럼 좀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앞으로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1분기 자체 컨셉은 좀 저조했습니다. 네, 1분기 자체 컨셉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지만 2분기에는 좀 확실하게 컨센서스 대비 상회해 줄 수 있는 좀 강한 폭발적인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대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조금 미국 진출이 어려운 SM이나 또 그리고 또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뷔 그룹들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엔터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는 굉장히 크게 또 매출액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카카오 매각 이슈도 최근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에스파나 그리고 엑소, NCT 드림 등 컴백을 하고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실적단에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SM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엔터주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선호주가 되고 있네요. 엔터 알아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신재생, 우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기 전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알고 보면 IRA 찐 수혜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 전기 전선 쪽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살까요? 우선 좀 테마가 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네. 전기 전기 전선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대한전선 지분 관련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전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IRA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좀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나온 뉴스인데, 노 인프라 개선에 1조 2천억을 투입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때도 전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최소 12조 2천억 위안 이제 뭐 한화로 이제 2,400조를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인프라 관련 투자가 부각이 되고 있고,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뉴스가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냥 뭐 건물만 올릴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땅만 팔 거야? 배터리만 넣을 거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은 당연히 전선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건물을 지을 때 광 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안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전기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지만 외인과 기관이 3거를 넘게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장급 종목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은 거의 8%, 10%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주목을 받는구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대장주는 뭐 눌림목 매매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혹시 뭐 특징주가 있다고 하면 매매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나 하고 찾아봤더니 오늘장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연간 수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한전선도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시청자분이 언급한 LS그룹주, 재룡전기도 참 신고가 영역에서 소리 없이 강한 상황인데, 이 전기전선주 쪽을 우리가 장기로 봐도 괜찮습니까? 모아가는 걸로?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시기다. 아직도 뭐 업사이드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전압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압기들이 평균 수명이 40년 이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네, 다 넘어간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전선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다 25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해소가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갈 때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 바람 많이 부는 곳, 그리고 뭐 풍력 발전소 아니면 해상 쪽으로 또 가야 되고, 위쪽 태양광 또 해 많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위 5개의 주에서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들이 50%에서 60%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비는 저 아래쪽 끝에 바다 근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노후화된 것들도 있고 새로 또 확실하게 또 많이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불가피하다. 어찌됐든 간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뭐 당장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담기 어렵다면은 조금씩이라도 분할로 좀 포트에 담아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관련주로는 무슨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 가장 좀 크게 수혜 받을 수 있는 재룡전기가 재룡전기요? 재룡전기가 좀 가져갈 수 있어 보이고요. 또 얘가 변압기 제조 전문 업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압기들이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 사이클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미국과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손유라 팀장님, 마지막 관심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장급 종목도 좀 모아가는 관점이 좋을 것 같은데, 전 좀 가벼우면서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온전선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미국 노후 인프라 교체 지시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생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3대 전선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1.8% 증가를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광 케이블을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에 최적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전선 관련주 대비해서 좀 기술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위치이고요. 지금 3월 초반, 4월 중순 지금까지 3바닥 다진 다음에 지금 3일 연속 양봉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제와 어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급 종목의 추세가 조금 부담되지만 외인과 기관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가온전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호주로 가온전선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호 종목군이라고 하는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